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는요, 일단은 저희가 1부에서 알찬 내용들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이 오늘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슈 체크해보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답답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꾸준하게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번호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이가람, 샘플러스 정재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 중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 골라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름 검색하시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배트맨 2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부터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5G 나홀로 상승세,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은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화장품주들 로드샵의 몰락, 그리고 홈쇼핑 진출.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지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재 위원께서도 5G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푸트 수익률 점검할 때 한 종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5G 관련주들이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라는 소식에 지금 이렇게 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3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는 5G 관련주들 중에 아직도 좀 여력이 남아있는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사실 이게 5G 종목군이라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화이에 불떡이 떨어져서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도 있고, 통신주 중에서도 빠진 종목군들이 있고, 또 화이 쪽에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실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피해주, 뭐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뭐 따로 이렇게 볼만한 종목군들이 혹시 더 있을까요? 그래서 저 좀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5G 하면은 아무래도 광섬유가 좀 들어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광섬유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대한광통신이 되겠는데요. 이 대한광통신은 5G 인프라 구축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우리나라 유일해서 이제 그 광섬유의 일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 광섬유가 원자재 성격과 유사해서 굉장히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발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 대한광통신도 역시 주가가 좀 안 좋게 진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올해에 대한 매출은 좀 낮게 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할 것으로 CEO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핵심적인 광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원래의 주가 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까지 수반했었던 그림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상승세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한광통신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일단 대한광통신이 사실 광케이블 관련해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경쟁사 뭐 이런 부분도 보기에 LS 산전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그나마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볼만한 또 종목군들이 좀 있을까요? 그 5G 관련해서는 제가 꼭 장비주만 고집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그렇죠. 네.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5G는 산업을 좀 재편할 수 있는 인프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장비주가 지금 완전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장비주만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도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이 온전한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달 수출입 지표 관련해서 로봇 쪽 수출이 증가했다. 근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부각받는 종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로봇 쪽으로도 관심 가지실 필요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잖아요. 5G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이미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장비주들이 연 고점 최고가 경신에서 막 가는데 이 종목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주로 말씀드렸던 Y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고점 아직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9월 고점 넘어가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Y솔도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그 대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이제 배트맨 시간에도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른 타 방송에서도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종목을 속된 말로 X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본적인 공부는 꼭 틈틈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통신 장비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종목에 있어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 장비 쪽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이 4G LTE 뭐 이거 3G에서 4G 넘어갔을 때 사실 이 통신 장비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와이브로 테마, 무슨 테마 뭐 이런 기업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때 크게 뭐 시세가 났던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많았었죠. 뭐 기산텔레콤이라든가 연희정보통신, YW 뭐 이런 기업들 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국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제외한 나머지 이제 통신 장비 쪽 섹터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LG U+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는 급락에 좀 길을 걸었었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 부분들 때문에 LG U+에 공급을 한다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가 넘게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추경 매수하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시설을 바꾸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소필터를 만드는 Y솔도 좀 정말 괜찮은 기업인 것 같고,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사실 이게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율주행과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또 보게 된다라면 성장을 해 나가가면 비메모리 쪽이라도 같이 또 연결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연결하다 보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비메모리 쪽 가고 비메모리 쪽 보게 되면 또 카메라 쪽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우리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 개판이었어요. 이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보게 되면 흑자로 일단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실적을 보시면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위로 쭉 올려보게 된다라면 광분배기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업체가 3-4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기업만이 W등급에 대해 제품을 개발하고 업계 최고의 사양을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한다라는 이 부분들,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쪽에 있어서 보안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일단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자암호 통신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5G 쪽에 있어서의 그 암호화, 그러니까 보안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파급될 수 있는 게 보안 쪽도 있고 자율주행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시크릿 종목에서 보셨다시피 보안 쪽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 이 우리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5G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 번쯤에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요. 주가는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죠. 박스인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뭐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면은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슈만 한번 터져주면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적 나오죠? 이평선 다 수렴되어 있죠? 거기에다 정배열 초입권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면 거래량만 증가시켜준다라는 건 이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만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만약에 그 기업을 정말 연구를 해서 투자 마인드를 보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몫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5G 관련해가지고 탐방을 내일 또 가요. 내일은 IT 쪽 섹터하고 바이오 쪽 섹터를 가는데 그 가는 부분들의 이유가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있는가, 실적은 좋은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럴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방송에 얘기를 한다는 것만 해도 그냥 귀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좀 더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거나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두 전문위원분들께서 6월 1일 토요일 그리고 6월 22일 토요일 날 무료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에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볼 건데요. 화장품주들 로드샵 몰락 그리고 홈쇼핑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로드샵이 최근에는 매출 창출보다는 그냥 테스트 매장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홈쇼핑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 부진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세 분께서는? 사실 이게 화장품주라고 하게 되면 이 옛날에 정말 대시세가 났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기억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 차화정, 전차 뭐 이런 식의 조선 뭐 이런 중국 수혜주가처럼 정말 큰 시세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이 빠졌죠. 저는 화장품 섹터도 옛 영광을 좀 누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종목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사실 이게 화장품주들이 그냥 이렇게 고고싱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죠? 그죠? 고고싱은 어렵고요. 네.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히 나옵니다.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히 나오는데 네네. 그 로드샵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은 지금 불거진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이전서부터 나왔던 문제고요. 그거는 업체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TV 홈쇼핑,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오프라인 매장 때문에 토니모리가 오늘 급락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질 개선이 될 때까지는 관망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토니모리 관련해서는. 근데 이 토니모리 말고, 그러니까 토니모리라는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정리하고 또 체력을 탄탄하게 다시 길러서 구조 조정하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해서 인기를 끈다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토니모리 대신에 제가 필라코리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2017년도 추석 때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의류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류 산업도.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필라코리아도 구조조정을 이 깎이물고 했단 말이야. 이 악물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거죠. 2016년 말까지.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체질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 201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그랬던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토니모리가 꼭 뭐 필라코리아처럼 저렇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토니모리뿐만 아니고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탈출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퇴출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이 기업의 전방산업, 업황이 지금 시장이 업황이 우호적인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선취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또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지금 그냥 이거를 그냥 꼭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적절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화장품주들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중국 관련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이제 면세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사실 이게 공식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럼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만약에 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를 많이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이 브랜드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 내수주를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뭐 면세점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화장품주에서는 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이 클리오도 역시 다른 화장품주가 같이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혼자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행동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은 많이 줄이고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리 넘어갔어요. 클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는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다른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 또 브랜드를 굉장히 고급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좋아하거나 국내 내수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겠는데 네오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오팜은 알러지 같은 그 민감성 피부에서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네오팜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이제 뭐 의료보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네오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 내수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타낸 이유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뭐 3월 달에 온다, 4월 달에 온다, 5월에 온다. 이번에는 6월에는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온다라고 확정은 없었지만 기대감만 있었죠. 근데 오늘 역시나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이 6월 달에 우리나라 방한을 안 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들이 두드리 하락세가 나타난 부분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이 다음 분기 또는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브랜드가 좀 차별화된 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이런 개선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면서 좀 종목 교체, 화장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내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거나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는 뭐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IT주 이런 반도체 같은 쪽으로 넘어간다면 굳이 화장품만 너무 욕심 부려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좀 본다면 뭐 클리오나 안 그러면 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연우 또는 우리나라 내수에 좀 비중이 크게 있는 네오팜 이 정도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구성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오늘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이에요. 유일하게 바짝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신고가를 좀 갖다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빠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빠지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것들도 만약에 뭔가의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실적이 좋든 뭔가 성장성이 좋다라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사실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세를 돌리기에는 사실 정말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역배열권역으로 빠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마음고생이 좀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정말로 옛 영광을 누리기는 힘듭니다. 다시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을 때 13만 원대까지 갔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대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 기업들 같은 경우 ODM, OEM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 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홈쇼핑에 진출을 한다? 홈쇼핑에 떼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등 시에는 종목을 조금 교체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제일 안 되는 게 손절이에요. 그러면 다 손절하지 마세요. 다 손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분의 1 정도만 줄여서 그걸로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 난 만큼 물려있는 종목에서 소량 좀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좀 교체를 해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의 톡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모레퍼시픽에 물려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물려있는 종목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코너를 이어갈 거니까요. 전화 문제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답답한 종목들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들여다볼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LG화학 3509님의 종목이시고요. 38만 원에 35%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 일단 여승재 위원님. 네.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LG화학을 38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비중 35%이신데 시장 탓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장 이 LG화학의 그 전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비우호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비우호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는 38만 원 가격에서 32만 7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가격인데요. 시장을 조금 염두에 두셨더라면 비중 조절을 좀 하고서 기다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한 10% 정도 비중으로 진입하셨더라면 지금 가격 구간에서 조금 더 밑으로 열어놓고 본다면 한 31만 원 선 정도까지 열어놓고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 비중이 35%나 되시니까는 추가 매수의 여력이 크지가 않아요. 추가 매수 하신다고 쳐도 가격을 많이 내려놓기도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죠.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어쩔 수 없이 지금 32만 원, 31만 원 지지 여부를 그냥 기다리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6만 원.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실적 발표 1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격 위로 올라선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올라선 가격이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이탈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31만 원까지는 그래도 고통스러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버티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 원까지는. 그리고 반등 시에 35만 원에서 36만 원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35만 원, 6만 원 올라오면 손실이 많이 줄어드시는 가격 구간이잖아요. 거기서 비중 조절 하셔야 돼요. 거기서 비중 조절 하시고 최소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이하 매수 평단을 유지하셔야 그래도 박스권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이 점 꼭 잘 기억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으로 저희가 LG화학을 들여다봤는데요. 여승재 위원께서 LG화학을 상담해드리고 있는 동안에 또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으로 또 다른 분께서 LG화학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봐드릴 테지만 혹시라도 오늘 순서가 되지 않으신다면은 오늘 여승재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 함께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로스웰 문자로 가겠습니다. 322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1,450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로스웰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재영 위원께서는 워낙에 중국 기업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증오합니다. 나빠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이게 실적은 정말 좋은데 갑자기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로스웰의 실적을 봐도 정말 괜찮아요. 국내의 주식이라면은 반등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가지고 가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 가지고 가십시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국 관련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재무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사실. 신뢰도 측면이죠. 신뢰가 없어요. 그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기본적으로 좀 봤을 때 싸 보인다라고 해도 신뢰도 면에서는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있어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 옳지는 않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1,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단기로 들어갈래다가 물렸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려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좀 손실이 발생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좀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뭐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웰에 대한 의견 정재훈 위원과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에코프로를 매수하신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1563님의 종목이고요. 26,700원에 50% 비중을 담으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필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위원님.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시는 않으신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하는 건 어떨까요? 이 에코프로가 개인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종목을 자꾸 많이 매수를 하십니다.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은 뭐 기업 내용 좋죠. 뭐 전기차용 뭐 전지 재료 뭐 만드는 회사고요. 성장세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올라오고 있고 뭐 2분기 이후로는 확실히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창 공장이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여드리게 되면요.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여드리게 되면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매출에 또 53%나 증가세를 보여줬고 영업이익 또 59%나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기업의 좀 차트와 또 주목을 받고 있느냐가 되겠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거를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10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물론 10,000원짜리가 45,000원, 4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2019년도에 내려왔다라고 해서 덜컥 매수를 해서 당연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에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저가라고 해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26,000원, 700원 요 라인 때면은 저가라고 이제 지지받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이탈됐을 때 이탈이 되자마자 바로 저가 이제 대응을 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손절 대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저가 내려오면서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을 몰라요.
이 지하 1층 다음에는 지하 2층이 있고요. 지하 2층 다음에는 지하 3층, 지하 4층이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라고 해서 바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 메리트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매수가가 크게 밀려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의견은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저가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크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어요. 2만 원 초반대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량 매도를 보기보다 23,3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종가상 23,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로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요.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27,000원이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일부 수익 시장을 보신 다음에 좀 하반기에 턴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 이후에 다시 재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상세한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유니온을 잡으셨어요. 네네. 매수가 6,500원, 비중 30% 맞으시고요. 네네. 저희 배트맨 보고 매수하셨어요? 유니온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약수익 중이신데 일단 유니온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시고요. 여순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급등하는 가격 구간에서 비중 30%를 담으셨는데, 유니온이 지금 그 히토류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거 잘 아시죠? 네네. 네. 유니온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됐는데 맞나요? 아버님? 네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보신 건 아니고 이제 그 히토류 테마 이 이슈에 의해서 매수하신 거죠? 네네. 그럼 기술적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6,500원이고 오늘 종가가 7,000원이라서 이제 주당 한 500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위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중 고가가 7,790원, 25.65% 올라갔고요. 저가는 5,980원, 마이너스 3.55%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하루에 거의 30% 가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그런 주가 변동성이 제공될 수도 있어요. 내일도.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제하고 오늘 장중 저점이 비슷합니다. 6,000원이죠. 해서 6,000원을 내일도 6,000원을 이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6,000원 이하로 밀려버리게 되면 약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차익 매도 물량이 우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는 오늘 최고가가 7,790원이에요. 그럼 제가 최고가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유니온의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 7,790원, 8,000원 가격은요. 아주 장기 이평선인 480일 이동평균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받는 게 당연해요. 가격적인 저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그 히토류 생산기업 시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얼만큼 실적이 좋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아시겠죠? 그래서 8,0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8,000원부터 그 가격 위로는 오버슈팅으로 보셔야 돼요. 오버슈팅. 근데 오버슈팅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6,000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고 장중에 8,000원 위로, 만약에 8,000원 부근서부터 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놓으세요. 절반이라도. 네. 절반이라도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나머지 절반 물량은 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8,000원을 홀딩 기준가로 보세요. 홀딩 하시는 기준가. 아시겠죠? 네. 근데 8,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장중에 다시 밀려 내려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기준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일단 6,500원 매수하셨는데 6,00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 가격서부터 8,000원 위로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종가상 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남은 물량 홀딩 기준 가격은 8,000원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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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장에 수익 좀 일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2074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유황 DNU 8,830원, 비중 30%.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시고요. 손실이 지금 크신데요. 정재현 위원님. 예. 유황 DNU가 좀 IT 부품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작년에 이슈가 좀 생기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최대 지주의 지위를 좀 받고 있는 G3BNT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유황 DNU 같은 경우는 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폭이 좀 상당히 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하락 추세대로의 전환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7,000원대 이 전저점 최근에 형성대 6,800원대 초반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아마 5,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실적이 이거 입이 좀 거칠어서 안 좋아요. 1분기 적자고요. G3BNT 안구건조증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당 자산가치 1,900원대거든요. 근데 뭐 IT 섹터가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4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뭐 대표주도 아니고. 저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8,300원인데 지금 7,200원이에요.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10%를 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6,800원 깨면 종목을 일단 싹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6,800원도 사실 리스크가 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8,800원에서 지금 7,200원이라고 하게 되면 한 6, 7% 정도 손실인 것 같아요. 저는 반등이 나오는 순간 족족 그냥 매도를 해서 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6,850원 깨면 이거 아마 5,000원 깨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황 DNU 더 손실이 크게 나시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DR잼 보내주신 1325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1,6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 너무 멋지시다고 하트를 보내오셨다고 해요. 정재현 위원님의 머리 스타일이 오늘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정재현 위원 톡방에서 지금 이등병 같다. 20대 같다. 누가요? 정재현 톡방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네, 일단은 정재현 위원께서 또 마찬가지로 DR잼에 대한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께서 약간은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이가람 위원님. 디아잼이 1,600원이면 오늘 종가거든요. 오늘 종가인데 이게 오늘 종가에 들어갔을 거나 안 그러면 이날은 또 안 왔었군요. 결국에는 그 1,600원이라는 가격이 오늘 종가란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5월 20일 월요일 날 종가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 날 진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날 수익 실현을 하기에는 좀 위치상 좀 판단하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종가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는 좀 왜 들어가는지를 묻고 싶은 차트의 모양이 되겠는데, 사실 DR잼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좀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의료기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 종목 역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엑스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연구를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특히 엑스레이를 선명하게 찍는 부품이 있어요. 이제 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자산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로 해서 재무 구조로 진입을 하기보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이 되겠는데, 요즘 같은 때에 만약에 이전에 이미 상승세가 이미 두 차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또는 이번에 하락 이후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 관련 쪽으로는 아직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에 따른 그 반사 이익을 찾고 있고 히토류에 관심이 쏠려 있고 다 이런 이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한 차례 지나간 종목을 잡았다라는 거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상태인데 종가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앞차례 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 들어봤을 때 9,900원에서의 지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져요. 또는 아래에 120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9,400원 라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세는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는 9,900원부터 9,400원 라인에 오게 되면 손절을 하기보다 일단은 비중이 10%니까 똑같은 비중 정도로 추가 매수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바로 120선이 강하게 이탈시켜지게 되면은 과감하게 손절 전략,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 3% 짧은 수익 또는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이슈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R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호텔신라 가겠습니다. 4918님의 보유 종목이고요. 93,700원, 비중은 16% 담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님,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하락하는 흐름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다 매도를 하고 있고 한데 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인천, 광주인가요? 면세점 6곳 뭐 올해 안에 더 발급 특허를 내준다. 그런 뉴스도 좀 부정적인 뉴스도 이미 나왔잖아요. 자, 오늘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면 분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호텔신라 진품 명품 시간에 목표가 이거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제가 11만 7천 원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고점 찍고 조정 추세잖아요. 단기 조정 추세. 조정 추세에서 사지 마세요. 제발. 조정이 좀 마무리된 거를 확인하고 사세요. 제발. 예.
오늘 장중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작부터 안 좋았죠. 앞서서 뭐 시진핑이 한국에 오네 마네. 근데 사실 그 문제도 저는 좀 깝깝합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 청와대에 공식적인 좀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괜한 기대감? 일단 10시 5분에 93,400원 저점 잡고 반등을 주는 듯. 이게 이제 오늘 장중에 갑자기 급하게 내려가니까는 이게 한번 브레이크 걸리고 살짝 올라올 수는 있죠. 반등을 줘요. 95,000원까지. 반등 주고 재차 다시 밀립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93,600원이고 오늘 10시 5분에 93,400원이 장중 최저가예요. 200원 차이 나는데 그럼 내일 93,400원 이하로 밀리면은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면은 지지를 어디서 보실 거예요? 지지를? 볼 수 있는 지지 가격이 힘들잖아요, 지금. 해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지만 내일 시장에서 오늘 장중 최저가 93,400원 깨고 93,000원도 이탈시킨다 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87,000원 부근까지. 그 손실을 참으실 거예요? 아니면 짧게 끊고 다시 보실 거예요? 그건 우리 시청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짧게 끊고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세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배트맨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6월 첫째 주, 넷째 주 시청자분들께서 하반기 잘 나시라고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무료 강연회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행복한 주말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